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안 보는 사람 거의 없겠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시청률 거의 20%까지 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책을 좀 빨리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법정의 고수, 현재 변호사님이죠, 신주영 작가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 우영우에 나왔던 편 중에 소덕동 이야기 편이 있잖아요. 그 편의 모티브가 되는 얘기도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서 오늘 우영우 본방하는 날이잖아요. 우영우 본방하는 날이라서 이거 보고선 아마 보시면 좀 더 감동이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로 5장 같은 경우에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장의 주제를 들었을 때부터,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바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떠올랐던 게,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굉장히 팬으로서 예루살렘 문학상에서 이런 수상소감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수상소감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들어서 한낮의 결투라는 그 서부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다가 마음에 결심이 서서 이 예루살렘 문학상을 찾아갔다라는 내용까지 저는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바로 제목 자체를 거기서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한 장만 읽으면은 대략적으로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그어진 직선. 경기도는 파주 신도시 건설로 늘어날 서울 진입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2 자유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도로 노선을 정했는데, 고양시 덕양구에 어느 자연불악 3개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도로구역 결정이 났다. 그로 인해 마을이 두동강이 나고 소음과 매연을 뒤집어 쓰게 된 주민들도 도로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된 사건이다. 처음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느냐며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민들 중 한 분이 대단한 재력가인데다가 이 사건은 지더라도 한다, 나 혼자라도 한다 라는 의지로 밀어붙였다. 이 도로가 만일 우리 주민들 몇 명한테만 피해가 생기는 문제라면 나도 대의를 위해서 참겠어.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토 전체와 관계되는 문제여. 내가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당장 길이 급하다고, 눈에 보이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땅도 부족한 나라에서 금싸라기 땅을 쪼가리 낸다는 게 말이 돼요? 최 회장은 사무실에 찾아올 때마다 항공 촬영한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가져왔다. 항공사진으로 고양시 덕양구를 내려다보면 계획된 노선이 5천여 가구가 사는 마을을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고양시 덕양구에 이제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 자체를 마을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마을이 두동강 나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 책으로 얘기 드리는 것보다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드라마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마을 모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정책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완전히 줬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자마자 그 장면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일단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승소가 쉽지 않겠다라는 상태였지만, 이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약자들의 편에서 충분한 증거들을 모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인들을 찾아가요. 뭐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뭐 건축가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찾아가면서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데, 의견이 사실 계속 나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왜냐면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뭐 자연 경관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환경적인 거, 미래 유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쭉 가서 결국에는 포인트를 잡아낸 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확실한 충분히 설명회를 갖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허점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이제 재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약간 묘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확률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허점을 하나씩 발견해낼 때마다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허점을 찾아냈을 때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특히나 이제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긴장하는 모습 보면서 약간 그때 희열을 한번 느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실제로 한번 가서 보셔야 된다고. 왜냐면은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그 현장 분위기를 느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판사님들이 이제 한사코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이 돼서 또 다 같이 한번 또 가는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거 패소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거 승소할 수 있겠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제 쭉 이제 느낌이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되게 재밌었던 게 결국은 패소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철회했을 때 또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국익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 이거 자체를 법원에서 이제 다시 금지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 같은 거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패소를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실망을 하는데, 한 번에 이제 항소를 할 때 이때 또 되게 기가 막힌 인물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바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또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유현준 교수님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유현준 교수님 책 중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도 읽고, 그리고 알쓸신잡에서 굉장히 약간 그런 섹시한 느낌 때문에 팬이 됐었는데, 그 유현준 교수님이 등장을 해서 지금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토목과적인 시각으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건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을을 가로지른다기보다는 마을 아래로 이제 길을 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마을의 가치도 계속해서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 일산 자체가 앞으로 향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간에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뭔가 더 큰 에너지와 뭔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유현준 교수님이 또 이제 항소에서는 같이 이제 증인으로까지 나서서 그걸 또 열띠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까지 등에 업었으니까 또 이번에는 또 한번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졌던 게 다시 뒤집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또 결국에는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고 마지막 상고 같은 경우에도 패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도로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쉽게도 이제 에피소드가 끝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치만 뭐 가치는 있었다. 비록 졌지만. 왜냐면은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하고 약자들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뭐 도로 정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팠는데 약간 그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 자체가 그런 뭔가 옛날에 뗀석기 공장이 있었겠다, 문화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를 보존을 하면서 발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되면서 그 도로 사업 자체가 약간 중지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작가님이면서 변호사님도 그 기사들을 접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좀 짜릿하면서도 기분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쭉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렇고, 모든 직업이 결국은 이기는 게 중요하고 뭐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정받는 가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할 텐데, 그것보다는 좀 약간 주변에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또 사회적인 가치를 또 실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책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짚어주자면은 뭐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제가 이걸 보고서 느꼈던 거? 그걸 얘기 들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법정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아마 그런 의학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의학 드라마나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제 돌리다 봤는데 보고 있으면은 저거 왠지 특히나 이제 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나중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 법정 에피소드들도 진짜 이게 나중에 나도 저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 나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을 거고 혹은 나도 어떤 뭔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그 중심에 있을 때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뭔가 감정 때문에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들 자체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데 재밌네 요거보다는 보고 있으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뭔가 내 주변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법조인님들이 있어서 뭔가 그렇게 세상이 좀 이렇게 너무 막막하지만은 않겠다. 약간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의 고수를 가지고서 제가 간략하게만 싹 한번 훑어봤는데 아마 법정 에피소드를 좋아하는 분들, 드라마든 영화든 뭐 연극이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법정의 고수를 한번 봐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 확실히 좀 색다른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 톡톡. 오늘은 신주영 작가님의 법정의 고수를 가지고서 얘기 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마찬가지로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략하게 책 얘기와 여러 가지 토크들이 있는 우리 톡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